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 고정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UAV를 활용한 지적 측량 업무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으로는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진 배경과 그 다음은 당위성, 법적 근거, 나머지 제시사항을 드는 법적 근거, 그리고 최종 골이죠. 최종 목표에 대한 가정을 설정을 하는 목표, 그 다음으로 수행적인 절차를 나타내는 연구 방법과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결과물이 산출되었다면 과연 어떠한 수치, 비교 수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었다면 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성과 또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장애 요인 극복이라는 개선 과제, 그리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 UAV가 지정이 되고 주요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서 원활히 사용되고 있죠. 또 올해는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많은 분야에서 붐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적 분야에는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UAV는 지적 측량의 간접적인 방식인 이해도 측면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측량은 직접적인 측량 방식이죠. 그래서 UAV 간접 측량 방식이 과연 어떻게 지적 측량 방식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UAV를 지적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75년에 전문 개정 제26조에 사진 측량이 명시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적 측량 시행 규칙 제5조에 사진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고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가정을 세우는 목표입니다. 기술 혁신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현업 분야에 대해서 현역 관측 최소화라는 노동력 절감이라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는 세계 작표계 변환 사업 성과 검증 수행이라는 부분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설정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백데이터에 의해서 법 제도의 근거 마련 뒷받침이라는 공공성, 그리고 뒷받침이 되었다면 국민의 이해도 향상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가치, 이 세 가지 측면을 크게 두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연구 장비입니다. 연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공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RTK 장비 1대와 UAV 장비는 총 3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광활한 지역에 특화된 고정익 장비 1대, 그 다음에 협소한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회전익 장비 총 3대를 사용했고요.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화소수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고도에서 50m나 2000만 화소나 1500 화소가 다른 화소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총 2000만 화소를 가진 UAV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활용 소프트웨어인데요. UAV 관련된 프로그램 4개와 후처리를 위한 성과 비교 프로그램 5개, 총 9개를 사용했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은 상용 프로그램이 많지만 가장 이용자 수가 많고 수시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거친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지인데요. 기준점 수량의 오차를 비교하기 위한 서천군 서명과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준점 비교를 위한 서천읍 전체, 세계 측칙의 변환 사업을 위한 장항읍과 네 번째는 현장 최종 실증을 위한 대전천동 주거환경지구 총 4곳을 사이트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상측량인데요. 지상측량은 흔히 말해서 대공표지를 말하는데 영상의 위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적측량에 직접 활용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는 그림과 같이 기준점에 대공표지를 천장을 작성을 해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군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 기준점은 모든 지역을 다 포괄할 수는 없죠. 균일하게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고정물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고정물 102점, 지적기준점 202점, 총 30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행 계획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리게들인데요. 처음엔 리게로 도각을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리게 같은 경우에는 리게들이 정말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면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사각형의 형태로 불필요한 촬영 면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각을 재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는 서천군 전체에 대해서 74도각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한 도각 기준으로 5제곱킬로미터, 그리고 하루 촬영 가능한 일수는 고정일 기준으로 3도각으로 도각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각을 디자인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저희가 원활히 사용하기 새긴 기능, 즉 인덱스화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화 하기 전에 저희는 DB를 해야겠죠. DB화 한다는 얘기는 정부의 데이터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쉽게 이용자가 꺼냈을 수 있게 DB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사용했고요. 만약에 대전같이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는 인덱스화를 시키고요. 다음으로 코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지 지구별이나 또는 필지별로 쉽게 새긴 기능을 통해서 추출해서 측량 준비나 또는 현업에 나가서 현역과의 부합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착륙 포인트 UAV 촬영 계획인데요. 처음에는 저희 촬영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실제적으로 이착륙 포인트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비행 시간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각을 디자인할 때 보이는 H포인트에 대해서 모두 다 이착륙 포인트를 선 지정을 해서 현장 조사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중복도 80%, 종횡 모두 80% 기준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촬영 방식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촬영으로 해도 사각이 없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촬영으로 진행을 했고요.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사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격자 형식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촬영 횟수는 총 15일, 사진 매수는 총 5만 한 매가 촬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데이터인데요. 최종 데이터 성과물에 대한 소요일인데요. 정사 영상을 작성하는데 53일, 지적도를 중첩하는데 9일, 총 6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성과물인데요. 대전 천동, 서천군 서면, 서천읍 전체, 그리고 장항읍 1원에 대해서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게 수치적 검증을 하는 비교 분석입니다. 사실 이제 지상 기준점을 몇 점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조사 매뉴얼이나 현재 나와 있는 도서 정의치 매뉴얼에 나와 있죠. 하지만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지침일 뿐이죠. 현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각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과연 한 도각에 대해서 몇 점의 지상 기준점이 적합할까라고 검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증 대상은 74조각 중에 네 번째 도각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네 번째 도각에 총 촬영했을 때 6점과 지상기준점 22점을 각각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6점 적용했을 경우에는 우차 최대치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7cm와 70cm와 30cm로 사용 부적합을 나타냈고요. 22점을 적용했을 때는 5cm와 4cm로 기준점 허용 오차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각은 최소한 한 도각당 22점 이상 기상 기준점을 관측해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나온 최종의 이제 성과물의 기상 기준점 오차인데요. X2, Y 2cm로 15와 25cm의 기준점 허용 오차 이내의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선 방법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이라면 한번 영상이 얼마나 왜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영상에서 저희가 랜디고 이제 새로 사용하는 랜디고 프로그램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고해상도가 탑재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있는 표현되는 기준점과 또한 도상의 기준점 똑같은 정강 거리를 확인해 본 결과 3cm로 사용 영상에 왜곡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인데요.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전면 세계 측지계를
사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연 UAV 영상을 통해서 이 변환 전과 후가 어떻게 영상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카테고리를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 나온 결과는 사실 검증 방식은 세계 측정의 변환 사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에 의해서 지적도를 움직이는 형태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변환 전, 영상에서 변환 전에 도근점과 필지의 굴곡점의 거리에 대해서 변환 전과 후를 각각 비교해 본 결과 X 2cm와 Y 2cm로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역이 많은 지역이나 이 수치들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변환 전과 후는 많이 틀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변환 전과 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증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치적 검증에 의해서 한번 데이터를 검증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랜디고 프로그램에 탑재해서 들고 나가봐야겠죠. 그래서 현장 실증 나갔는데요. 아까 인덱싱 한 것처럼 가정을 세우고요. 똑같이 코드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해서 나갔습니다. 현장 실적 프로그램을 관측 준비를 하고요. 촌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해당 영상과 지역도를 업로딩 시킵니다. 그래도 관측 방식은, 검증 방식은 영상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담장의 굴곡점에 대해서 표정을 하게 됩니다. 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 관측된, 표정된 굴곡점에 대해서 타겟을 관측시켜서 한번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영상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 X 6cm, Y 9cm로 도해지역 허용 보행민 36cm 이내로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차이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었어요. 다른 많은 지역을 해본 결과. 하지만 이 이유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카메라 화소수가 2000만 화소로 동일하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은 그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400만 화소나 3000만 화소, 4000만 화소의 영상을 활용한다면 더욱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연 이 수치하단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성입니다. 랜디고가 토탈 측량 프로그램에서 랜디고 측량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해상도가 이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1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 영상 자체가 현장이 되는 거죠. 영상을 랜디고에 업로드시키면 현장이 되는 건데 물론 가까운 지역이야 타겟을 위치시켜서 현역을 관측하는 게 빠르겠지만 사각지대나 아니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 대해서는 영상을 활용해서 현역 관측 최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계자들의 종사자의 피로도 저감과 나아가서는 노동력 저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해 관계자의 업무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 협의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무 활용인데요. 세계 측정의 변환 사업 같이 변환 전과 후에 부합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사 부분의 경계 면적 조정, 지작물 조사의 점유 현황 조사, 그다음에 토지 이동 측량 확정 측량 검사, 이지목 현황 조사의 양성화 사업, 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의 근거 자료와 지적 기준점 전수 조사 시에 망실될 점이나 신설될 점에 대해서도 부합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역 관측 최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 저감, 피로도 저감, 원활한 업무 협의에 활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업무적으로는 세계 작픽의 번안 등 다목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치된 데이터에 의해서 백데이터가 작성됐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규정 마련 등 법적 뒷받침의 기초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국민 서비스인데요. 제가 현장에 지적 측량을 많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목 경계점 표시를 해야 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실 도면 이해도가 일반인들은 많이 없죠, 고객님들께서는. 그래서 또 현장에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설명을 정말 제대로 안 해주고 갔다. 하지만 현장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을 한다면 비주얼한 데이터 제시로 이해도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기초 설명 자료로서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원활히 활용하기 위한 장애 요인 극복이라는 향후 개선 과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학회지와 성공 사례들을 한번 비교 검토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활용성과 데이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지적 측량의 방법과 측량 준비 파일의 작성, 그 다음에 측량 성과 검사의 방법 등의 UAB 관련 조항이나 법 제정을 한다면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연구가 잘못됐다, 이건 틀려가 아닙니다. 연구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오류 개선은 하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최신 기술 흐름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 UAB를 활용한 지적측량 업무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